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조건문에 대해서 배웠죠.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배웠어요. 변수는 말 그대로 뭐다?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간. 그러니까 어떤 걸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변수는 뭐다? 변수는 값을 오직 하나밖에 저장하지 못한다.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는 공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오직 값을 하나밖에 저장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는 뭐랄까요? 재활용이 가능하다.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let 해가지고 x는 10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 초기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기화. 왜 초기화라고 하냐면 이 let s라는 변수가 이게 선언부고 선언함과 동시에 우리가 10이라는 값을 넣었기 때문에 원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let x만 딱 선언하게 되면 우리가 저번에도 확인을 했지만 여기에 undefined라고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값을 초기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변수 초기화. 그 다음에 재활용이 뭐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또 쓸 수 있다 없다? 못 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특성상 야 너가 쓴 게 let x가 두 개인데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20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선언된 변수의 값에 이제 10이 이렇게 담겨 있었지만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x는 20 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1번 특징에 의해서 그러니까 1번과 2번 특징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존의 값은 날아가요. 이 10이라는 값은 날아가고 그 x라는 공간에 20이라는 값이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변수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배웠던 게 뭐죠? 조건문에 대해서 배웠어요. 조건문은 자 if 그리고 else if 그리고 else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if, else if, else를 쓰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걸 수 있냐면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가 없다.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뭐야? 정답이 오직 몇 개?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작성할 때 일단 조건문은 언제냐면 조건식이 오직 참인 경우 참인 경우라면 이 true인 경우 실행한다. 무조건 참인 경우 실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만약에 if가 만약이잖아요. 이 조건식 제가 이렇게 조건식을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true가 들어가야지만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 예를 들어 console.log로 해볼게요. 안녕.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야지만 여기가 참인 경우에만 오직 실행이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false예요. 이런 식으로. false가 뭐죠? 거짓이죠. false면 요 안에가 실행이 안 된다. 오직 참인 경우에만 실행이 되고 참인 경우에 실행이 되고 여기 참이 아니면 거짓이면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을 안 해준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조건문이 if문이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있고 할 때는 어떻게 된다? 둘 다 실행이 돼요. 둘 다 실행이 되는데 둘 다 실행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일단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참이면 실행 그리고 거짓이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또 판단한 다음에 거짓이면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을 안 해주는 것 뿐이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else if라고 쓰게 되면 아까 같은 경우는 앞에서 1번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있고 2번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else if로 묶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고 참이면 실행을 해주고 이 밑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실행해주고 바로 빠져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얘가 거짓이에요. 얘가 만약에 거짓이고 얘가 만약에 true다. 이거
만약에 true다 하면 요 안에 있는 걸 이제 거짓인 걸 판단을 한 다음에 요 안에 실행을 안 해주고 요쪽으로 이제 빠져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else if로 이런 식으로 빠져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굳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이지선다인데 둘 중에 하나 정답이란 말이에요. 1번이 정답이면 당연히 2번이 정답인 건데 굳이 얘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여기를 else로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뭐다? 조건문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age의 값에 따라서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출력을 해달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 let age라는 변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age는 20이라는 값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참고로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고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요 조건문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참고로. 자, 만약에 그 다음에 소가로 연 다음에 중가로 엔터 쓰신 다음에 자, 요 안에는 조건식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년이 언제인지, 성년이 어디인지를 조건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성년이면 20살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20살 이상. 이해되시죠? 그럼 20살 이상을 여기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얘는 그러면 변수예요? 20이에요? 얘는 20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대입연산자, 즉 구분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지만 얘는 이제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다 값으로 작용합니다. 얘 구분자 아니에요. 얘는 이상이죠. 비교연산자죠. 그래서 얘는 결국 20이랑 같기 때문에 근데 2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뭐겠어요? 성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콘솔.log 성년입니다 적어주면 당연히 성년입니다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성년입니다. 드려. 자, 그런데 자, 이게 아니면 미성년입니다 라는 거니까 자, 미성년입니다 조건을 어떻게 걸 수 있는 거예요? age는 age가 20보다 작은 경우죠. 그죠? 작은 경우에는 미성년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에 따라서 성년 또는 미성년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19라 바꿔볼게요. age 값을. 그러면 미성년입니다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사님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강사님, 그러면 if은 이렇게 두 개 해도 내가 원하는 값을 출력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else if로 묶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왜요? 자, 프로그램 특성상 컴퓨터가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있고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느리게 실행이 됩니다. 조금 더. 그러니까 묶는 것보다 좀 더 느리게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이지선다형이니까 여기를 어떻게 한다? else if로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참이면 얘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가 거짓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제 실행도 안 하고 여기 딱 보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얘를 실행해 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얘를 이런 식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지 선다니까 얘 아니면 얘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신 거면 잘하신 거예요. 요 값도 여러분들이 바꿔볼 수 있겠죠. 값도 바꿔보면서 이런 식으로 성년입니다 라고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